안녕하세요, 유세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뭐 집에서도 그렇고 여러 이제 사회에서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일상적으로 받지요. 스트레스 나는 하나도 없어. 난 전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과연 계실까요? 누구나 이제 사실 어울려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트레스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지혜롭게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메일을 통해서 그 고민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는 그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제 고민을 영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도.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제 40대 남자 직장인 분이신데 얼마 전에 팀장이 바뀌었대요. 팀장이 바뀌었는데 여기는 팀장이 되게 직급이 높은가 봐요. 이분도 차장급이신데 그 위에 이제 부장이 팀장으로 해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뀌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잘 안 맞으면서부터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막 이제는 이제 심해져서 막 이명도 들리고 그러니까 그 이명 들리고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막 예전에 이제 저도 한번 경험한 적 있었는데 이렇게 귀에서 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런 소리 들리는 적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막 그 무기력증,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울렁거리고 막 이렇게 막 두근두근 심장 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신체 증상도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새로 오신 팀장이라는 분이 자기하고 이제 안 맞는다는 걸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뭐 제대로 이제 뭐 쳐다보지도 않고 뭐 얘기도 안 시키고 그리고 뭐 보고를 하거나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이렇게 한숨을 푹 쉰대요. 그걸 못 참겠다는 거죠. 이렇게 한숨을 푹 쉬고 그냥 뭐 대꾸도 별로 안 하고 뭐 보고서 같은 거 갖다 놨으면 이렇게 보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치워놓고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하고도 이제 서먹서먹해지고 이제 이 고민 상담에 오신 분은 아니 나 때문에 팀 분위기가 다 이렇게 흐려지는 건가 후배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회사가 불편해지고 회사 가기도 싫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내분한테 이제 심각하게 상담이 아니라 같이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내분도 맞벌이를 하시는 분인데 당신 회사 그만두면은 절대 안 된다고. 나 그러면 나도 이제 아예 다 이제 그만두고 이제 들어 앉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협박을 아내분이 또 하신대요. 막 결사반대 절대 안 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들고 어떻게 회사는 계속 다녀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이런 상황이 너무 이제 일도 못 하겠고 이제 무기력증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해답을 좀 함께 나눠주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오셔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 보시죠. 보통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죠. 근데 그게 몸으로도 다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막 몸이 막 가렵대요. 그리고 어떤 분들 막 탈모 증상 일어나고 막 원형 탈모증 이런 것도 막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아까 이분처럼 막 심장 두근거린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막 얼굴에 막 여드름 나고 막 이런 게 좀 젊은 분들은 막 여드름 나고 뭐 막 나고 이래서 괴롭고 또 막 대표적인 거 살이 막 찌던지 살이 막 빠지던지 살 빠지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살찌는 건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굉장히 살찌는 스타일이거든요. 잠을 못 자거나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 살이 찌는 스타일에서 그 괴로움을 알죠.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증상도 일어나고 마음이 괴롭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원인을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 뭔가 하면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는 증상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괴롭지는 않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멀쩡하게 다니고 있던 회사가 막 회사가 부도났어. 막 그리고 내가 하던 사업이 또 뭐 잘못됐어. 막 계속 적자야. 그리고 회사에서 뭐 진급 안 돼. 뭐 아니면 뭐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연인하고 헤어졌어.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애들은 또 말 안 들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세상에서 자식들은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막 그런 자녀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이게 거의 통제 불가인 상황인 거죠.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뭐 하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해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부모가. 근데 내가 대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제 불가한 부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몸으로도 영향이 오고 마음도 너무 괴로운 게 바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아예 100% 해소한다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 생활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있는 스트레스를 없애 나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고민을 상담해 오신 이 40대 직장인분도 그렇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자, 스트레스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맨 첫 단계는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되나 하면요, 일단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괴롭다, 스트레스 받아서 막 심장 두근거리고 회사 가기 싫다. 자, 원인이 뭐냐, 이걸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해답은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찾아내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숙제예요. 그러면 원인이 뭘까? 만약에 이 경우, 이 40대 직장인 같은 경우는 정말 팀장이 원인일까? 팀장이 지금 함께 일하는 게 나랑 너무 안 맞아서 원인일까? 정말 그럴까?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팀장님만이 원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복합적인 거겠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 복합적인 여러 가지 원인들을, 내가 이렇게 회사에 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복합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상황에 대한 분석, 내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나? 내가 지금 슬럼프인가? 이거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내가 매너리즘인지 슬럼프인지 이런 걸 확인했으면 방법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지금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나? 내가 올해의 목표가 뭐지? 내가 이번 달의 목표가 뭐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나 목표 없어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막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다급해. 막 힘들어. 목표가 없다는 거는 내가 이미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정말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없는 확고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팀장이 온 것도 문제고, 팀장이 너무 안 맞아, 나랑 성격이 정말 로또처럼 안 맞아, 이 사람은,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내가 목표도 없고 지금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떤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라는 건, 나 스스로도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구나, 이런 깊은 우울감, 이런 걸로 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런 게 문제가 됐구나. 여러 가지로 이제 내 스스로 원인을 분석해내는 거예요. 내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이 첫 번째가 깔끔하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탈출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원인을 곰곰이 정확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원인을 아주 냉정하게 끄집어내시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 자, 원인을 이제 쭉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구나. 그렇게 나왔으면 두 번째 뭔가 하면,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과 통제 불가한 상황으로 구분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노트, 여러분들도 노트에다가, 자, 이쪽에는 지금 받는 그 스트레스 원인을 다 적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통제 가능한 상황, 이쪽은 통제 불가한 상황을 적는 거예요. 리스트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팀장이 우리 팀에 새로 왔다, 그 사람하고 안 맞는다 라는 거는 통제 불가한 상황에다가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싫으면 내가 그만둬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저 팀장이 뭐 어디로 딴 데 발령나서 가기 전까지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통제 불가 상황이에요. 그럼 통제 불가 상황에 팀장과 함께 근무하기 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통제 가능한 상황은, 자, 일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 일에 대한 저평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란 말이에요. 스트레스 아까 원인 쭉 썼잖아요. 저평가,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문책이나 뭐 실패한 어떤 사례,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무나 기분이 이렇게 쭉 가라앉아 있는 거죠. 내 컨디션이 늘 가라앉아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몸도 안 좋아진 거죠. 막 살이 왕창 쪘다든지, 아니면 막 살이 막 빠지고 있다든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난 그러면 나 잘리는 거야? 막 저 팀장한테 뭐 잘못 보이고 계속 안 좋으면 계속 저평가 받고 이럴 텐데 그럼 난 회사 나가야 되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 이런 거를 통제 가능한 그런 리스트로 쫙 일단 적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건 사실 팀장하고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밖에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통제 불가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건 어쩔 수 없지. 직장 다닌다는 거는 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거야. 자, 인정하자. 그리고 저 팀장은 어디로 가지 않을 거야. 함께 일해야 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단념하고 포기하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통제 불가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거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가정에 대해서 내가 너무 요새 스트레스 받아. 그래가지고 막 원인, 내가 이렇게 막 머리 아프고 막 원형 탈모증 생기고 이런 원인 분석 다 해놨는데 뭐 남편과의 불화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그런 막 사춘기 애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막 다 해야 돼. 통제 불가한 상황은 집에서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요? 남편이 뭐 너무 이렇게 술을 마시고 매일 늦게 들어와 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사춘기라서 도대체 말을 안 들어 라는 거. 그거 여러분 통제 가능한 상황일까요? 불가한 상황일까요? 뭐 자식하고 인연을 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할 수도 없는 거고 아내하고 이혼할 수도 없는 건데 자, 이건 다 통제 불가한 상황으로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 불가한 상황에 대해서는 오케이, 인정. 어쩔 수 없구나. 이건 내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스트레스 지수가 확 떨어져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갖다가 계속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잔소리하고 닥달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통제 불가한 상황, 가능한 상황 나누세요. 불가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을 딱 접는 거.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통제 가능한 상황들에 쓰인 내용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하냐면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자, 어떻게 대응을 하냐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애들이 다 커서 그렇지 않은데 저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집에서 온갖 동물들을 다 키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때 막 우리 둘 다 맞벌이고 막 개나 고양이 이런 건 너무 사달라고 하는데 사실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볼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그래서 돌보기가 힘들지 않은 거 사줬어요. 뭔가 하면 뭐 이런 가재 있잖아요. 가재도 이렇게 어항에다 넣어서 키울 수 있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장수풍뎅이 막 이런 거, 막 거북이 이런 거 사줬어요. 그런 거 사주면 이제 손이 안 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이제 재밌게 이제 키우라고 이제 들여다보라고 그랬는데 그 가재가 저는 막 한 번씩 완전 손발이 오그라들게 막 너무 힘든 게 뭔가 하면 가재가 허물을 벗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항에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돌 같은 거 넣어놨어도 그러면 어느 날 하루 보면 그 허물을 이렇게 벗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막 이제 아들은 막 그게 막 허물 벗었다고 막 신난다고 막 식구들 다 불러서 보라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막 너무 막 너무 징그럽다 막 이러면서 나중에 든 생각이 뭔가 하면 저런 가재조차 가재살이 얼마나 연해요. 그런데 그 가재살이 막 차오르고 몸이 더 커지면 그 원래 있던 껍데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벗는 과정이 쉬웠겠어요? 가재일지언정 너무 힘들게 벗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고생했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가재가 이렇게 허물 벗어놓은 거 보면 막 쉽게 유연하게 그렇게 벗었을 것 같지 않아요. 애쓰고 힘들게 막 살이 차오르니까 애쓰고 힘들게 벗었을 거잖아요. 아이고 고생했네 또 벗느라고 이런 생각이 얘기가 이렇게 막 저절로 이렇게 탁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추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가재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런 건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재가 허물을 벗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박차고 지금 있는 상황, 지금 그 사이즈에서 더 커지기 위해서 벗어버리는 그런 추진력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내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눴어요. 그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바쁘게 집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벗을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사실 스트레스 때문에 막 힘들어서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또 무기력증에 걸리고 이래서 막 그 병원 다니시고 우울증 약 드시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약을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 드셔야 돼요. 약 드셔야 되는데 그게 근본적인 완전한 치유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약을 먹어서 상황을 좀 완화시킨 다음에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 자, 나는 이 스트레스에서, 이 무기력감에서 벗어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목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자신의 그런, 저평가된 어떤 그런 업무 실적, 그리고 그 팀장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세우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지금 제대로 실적을 못 냈는데 만약 영업팀이라면 난 영업 매출 이만큼 하겠어.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 포지션에서 정말 모두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잘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목표를 잡는 거예요. 만약에 영업 부서면 영업 목표 아니면 또 마케팅 부서면 뭐 마케팅 목표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갖고 막 대충 퇴근하고 막 일도 그냥 밀어놓고 막 이랬는데 그럼 뭐를 해야 될까? 이 영업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내일서부터 이런 거를 할 거야.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전화를 100통씩 하겠어. 거래처에다가. 뭐 아니면 뭐 하루에 뭐 거래처를 뭐 3군데, 5군데 방문하겠어. 이렇게 하고 딱 숫자로 정확한 액션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무조건 아침에 1시간 이상은 고객들한테 전화 돌릴 거야 라고 하면 앉아서 자 100통 돌리기로 했잖아요. 그럼 100통을 채우는 거죠. 그게 액션 플랜이에요. 목표에 대한 액션 플랜. 이렇게 해야 정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무기력증에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의 의미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목표와 액션 플랜 전에 자, 나는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그러면? 일의 의미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일을 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막 그런 아이들하고 와이프를 내 가족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다 라는 게 너무 정확하게 탁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일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뭐 자아실현 뭐 다 그렇지만 그거에 먼저 앞서서 일의 의미는 생존이에요. 생존. 내가 내 힘으로 생존한다. 이게 제일 큰 의미. 두 번째 뭐 자아개발, 자아실현 이런 거. 뭐 세 번째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어떤 생활을 내가 즐기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사람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는 진짜 그래 내가 진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사실 달려있는 건데 내가 정말 내 일의 의미는 그런 거야 라고 하면 힘들던 일도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목표가 더 정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의 의미가 이거야. 여기서 인정받고 여기서 생존해내야 돼. 그렇게 하면 그럼 나 영업 얼만큼 해야 돼? 목표 다시 세우자. 그럼 아침에 100통 전화하는 거 힘들지 않은 거죠. 액션 플랜 나와야 되는 거죠. 100통 이렇게 놓고 대충 전화하다가 힘들면 뭐 됐어 막 누가 부르고 막 이러면 됐어 이 정도 하자. 이게 아니라 100통이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바늘 정자를 쓰든지 아니면 그게 좀 약간 웃기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그만 구슬 같은 거를 100개를 이쪽에 담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빈통을 여기다 놔두는 거죠. 자, 전화 한 통 할 때마다 여기다 넘기는 거예요. 구슬 하나씩. 자, 한 통에서 넘겨. 이쪽 통 다 비일 때까지. 그럼 다시 그 다음날은 이쪽 통에서 이쪽 통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자기를 지켜내는 액션 플랜이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몰입되거든요.
어디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또 확 떨어져요. 어디에 집중하고 일의 의미를 찾아서 목표를 세우고 액션 플랜을 만들었는데 그 액션 플랜에 완전히 집중하면 스트레스 지수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몸이 굉장히 바빠지잖아요. 내가 거래처 오늘 10군데 가야 돼. 그럼 몸이 바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또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져요. 집중하고 몸을 바쁘바쁘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 액션 플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지만 바로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집니다. 막연하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완전히 정석이에요. 정석.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누가 정석인 줄 모르겠어요.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나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거. 그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목표가 세워지고 액션 플랜이 세워지고 실행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긴답니다. 예를 들어서 차 수리공의 일의 의미는 뭘까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물론 생존, 그건 다 일단 빼시자고요. 생존은 누구나 다 어쨌든 첫 번째 일의 의미니까. 두 번째 일의 의미, 내가 고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야. 그게 일의 의미. 안전하게 사람들 다치지 않고 죽지 않도록 내가 안전하게 차를 고쳐. 딴 사람보다 더 잘해. 이런 거. 큰 의미잖아요. 간호사. 정말 생명을 다루는. 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 일의 의미고. 정말 무슨 영양사. 학교 영양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행복한 밥상 내가 만들어주고 싶다. 점심시간만이라도. 이런 거. 정말 일의 의미는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글쎄 내가 하는 일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몰라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인다는 거죠. 일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스트레스 이 방식대로 이 프로세스대로 탈출하셔서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아주 행복한 그런 시청자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영상 함께 보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